안녕하십니까. 삼정회계법인 황정한 상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공급망 관리와 실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실사 준비를 위한 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은 소송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많은 분쟁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급망 법제화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다양한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공급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ESG 관련 법들은 모두 공급망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되는 법령은 다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쳐서 이 공급망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실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사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사라고 얘기하면 due diligence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말로는 성관 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실조사, 즉 실제 무엇을 조사하거나 검사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슨 주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사 앞에는 재무적인 기준이 맞다라는 것을 볼 때 재무실사, 또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할 때는 인권실사 등의 내용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급망 실사라고 하면 공급망에 있는 무엇을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권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지난 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OECD 실사 가이던스에서 말하고 있는 실사 체계가 있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어려운 내용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짜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프레임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그 체계화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두 번째, 공급망 실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실사 기준, 즉 체크리스트나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실사 체계라고 하면 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6가지에 대한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실사 정책에 대한 위험관리 내재화 문제, 두 번째는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에는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사 체계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체계와 실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사 절차라고 하면 오른쪽과 같이 일단 현장 조사를 했다 혹은 서면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점수화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하면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현장 실사라든지 서면 질의 등 혹은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실사와 인권 영향 분석 혹은 인권 영향 평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인권 영향 평가, 그 실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인권 실사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 가운데에 있는 위험 식별 및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항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절차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나온 부분, IFC 혹은 덴마크 국가인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절차를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한 용어들의 통일이 좀 필요한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항목들을 보면 인권 영향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절차를 크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인권 실사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 절차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관점에서 인권 영향 평가의 다양한 사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나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가장 잘 매칭이 되고 있는 내용이 4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두 번째에 있는 체크리스트, 즉 실사 지표를 설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급망 실사 준비를 위한 지표 관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지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가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 크게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요 이슈를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 평가를 통해서 이슈를 목록화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레지스트리에 등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노동 문제가 있구나, 강제 노동의 문제가 있구나 등에 대한 큰 범주에서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의 2가지 단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지표를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는 데는 크게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원천에서 어떠한 국제 규범을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하나의 큰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주제 내에서 체크리스트 지표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 하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포괄성과 참여성입니다. 이 포괄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국내법에 해당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과 규범들을 받아들여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표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성입니다. 참여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설계하게 되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문헌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현장조사를 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체크리스트 지표를 설계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지표 설계를 위한 국제 규범을 우선 너무나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볼 예정이고요. 그렇게 볼 때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규범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8년에 있었던 유세계 인권 선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OECD 가이드라인, 그리고 ILO의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UN 보호 존중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시면 지표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을 파악하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의 인권에 관련돼서는 바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제 규범입니다. 첫 번째로 불리는 내용들은 UN 기업 및 인권 이행 지침, 흔히 UNGP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크게 3가지의 필라로 나타나 있고 31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책임, 세 번째는 규제인데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보호와 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어떻게 구제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있는 책임이 기업이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해당되는 내용은 총 14가지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두 번째는 인권 실사 방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책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내용 역시 국제규범이라 내용 자체가 좀 포괄적이라서 요거에 관련돼서는 기업 인권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CHRB 핵심 UNGP 지표라고 하는 이 월드 벤치마크 얼라이언스에서 매년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핵심 지표가 이 체크리스트 지표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고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3가지 덩어리 중에서 거버넌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 3개, 그다음 내재화되는 인권 실사와 관련되어 있는 6가지. 그 6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의 6가지 원칙과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제 및 고충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12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약 480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큰 주제가 12개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데이터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고 어떠한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를 하는데 매우 유용한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유엔의 이행 원칙의 보고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UNGP RF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도 이 정책의 성원이라든지 영향평가, 내재화, 트래킹,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복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들보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말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질의하는 내용들 자체가 세부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가운데 보시면 이것이 어떠한 가이던스와 관련 정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공시 기준 혹은 외부 평가 지표와도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설계하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목을 하셔야 되는 국제규범은 OECD 다국적 기업의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실사에 있어서는 바이블과 같은 그러한 국제규범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실사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되는 내용에서 어떠한 주제를 다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공개, 두 번째는 인권과 고용 노사관계, 세 번째는 환경, 그리고 부패 방지 문제, 소비자 보호, 경쟁, 조세, 과학, 혁신, 기술 등의 9가지 주제가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의 세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있고 해당되는 내용은 앞서서 살펴보신 UNGP 기업의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요구사항은 UNGP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권을 준수해야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실사를 수행해야 된다.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등의 해당되는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ISO 26000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ISO 26000이 사회책임 실행 원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 ISO 26000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노동기구 협약이라든지 세계인권 선언, 그리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의 글로벌 컴팩트 등을 모두 총망라한 가장 포괄적인 사회책임 실행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표 설계를 위해서는 7가지의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표를 설계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인권만 말씀을 드리면 주요 일반 사항에 있어서는 인권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민권이나 정치적 권리가 있다 혹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유 권리다 이러한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슈와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슈로 보면 실사, 듀 딜리전스, 신중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충 처리를 가져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행동과 기대를 요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를 해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인권 실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등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공급망 실사를 할 때 공급망 실사를 받는 기업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물어보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사 지표를 설계하기 위한 국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체크리스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천들을 참조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 지금 말씀드릴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지표가 설계되어 있는 내용이고 해당되는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기초 진단 항목, 심화 진단 항목, 추가 진단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같은 경우는 12범주에 25개, 심화 같은 경우는 18개 범주에 60개 정도의 진단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사 지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한 2가지 정도의 핵심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원천에 대한 내용들을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유 자체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원천들을 기업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가운데에서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성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설정할 때 크게 속성으로는 질적이냐 양적이냐, 두 번째는 주관적인 내용이냐 객관적인 내용이냐, 세 번째는 관행과 관련되는 거냐 구조와 관련되는 것이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적이고 주관적이고 관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떠한 주관적 판단과 관행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귀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질적이고 주관적이고 관행적인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도 이해관계자, 특히나 이제 권리 주체에 대한 인터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확인이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질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도 스토리텔링으로 객관적 자료와 법적 제도의 구조 문제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귀사는 ILO 핵심 여객이 비준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들인데 해당되는 내용은 굳이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문안 조사 방식으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그 질문지나 그 내용을 설계하는 데는 이 체크리스트 범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사를 하시거나 받으셨을 때 보면 2가지 정도의 구분되는 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실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인권 경영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구체적 사안보다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물어보는 그러한 설계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이슈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노동권과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인권과 관련된다든지 환경권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주요 이슈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실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설계된 심각소나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그 중요한 이슈별로 체크리스트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사 지표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KESG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선 기초 진단 항목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의 범주와 25개의 진단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ESG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각각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공급망 실사를 위한 KESG의 매우 특징적인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진단 항목 정의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좀 객관적이고 자료도 입수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체크리스트 설계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강제 근로 금지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성과할 것이냐 라는 부분의 원천으로 서류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점검 기준 자체도 1단계와 5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은 잘 되어 있다, 어떤 부분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강조를 드릴 내용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바라볼 때 있는 시각들은 이 공급망 실사는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았다 혹은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이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점수가 낮았다라고 하면 실사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높은 영향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권 경영에 있어서 좀 부족할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부분을 우리가 인권 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점수가 높았든 낮았든 간에 충분히 활용의 여지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많이 배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들을 리스트를 두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목적별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1번에 보면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그 체질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세부 주제라고 비차별, 노동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실제 물어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와 있는 이 체크리스트 자체는 부정적 위험을 파악하는 내용들에 보다는 오히려 이제 감사와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지표의 성격이 더 강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은 기업들에서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과거 2014년에 나왔던 내용도 유사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자료가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내용인데 이게 설문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자가평가나 서면조사라는 설문 리스트의 방식으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던 이 체크리스트의 범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고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해당되는 내용은 설문 형식으로 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할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CHRB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업 인권 벤치마킹 보고서에 보면 주요 지표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내용 자체가 스코어를 내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코어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KESG의 공급망 실사 체크리스트와 같이 잘 나온 경우와 나쁘게 나온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잘 나온 경우에는 인권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에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원천을 공통으로 고려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사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실사 지표를 매년 수행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 모집단이 되는 지표 세트를 구성해 놓고 매년 실사를 할 때 유연평가 혹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실사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수행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되는 내용들 자체는 공시관리 지표와 중첩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표를 따로 관리하고 실사지표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체크리스트를 설계할 때 보면 감사와 실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는 사후적으로 발견을 하는 데 초점이 두어 있다면 실사는 예방하는 데
그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설계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카테고리 범주화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 속성을 잘 파악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공급망 실사를 위한 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